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조문은, 예, 뭐랄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조문을 한번, 구조를 한번 보죠. 자,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해석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왜 이렇게 썼는지 결과만 알 뿐이에요. 근데 이 글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생겼을까라고 우리가 또 계속 역추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이 이 조문에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가 어떤 글 쓰는 의도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자, 태양병, 계지증, 이연을. 여기 현토도 이연을 했어요. 태양병, 계지증에 이렇게 계지증에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근데 이연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도리어 반대로 화법을 썼다. 그랬더니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는가? 이수가 끝이지 않았다. 이는 뭐죠? 설사죠. 이렇게 그 할이라고 썼을 때 이건 무조건 대변을 말하는 거예요. 설사를 말하는 거예요. 소변 분리는 반드시 소변을 붙입니다. 할이는 소변 할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변 할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는 설사예요. 설사가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멈추지 않았다. 하 한 번 했더니. 자, 그런데 여기는 주석이에요. 요거는 본문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맥이 촉박했는데 이것은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참고 사항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설사가 멈추면서 돌발적인 거죠. 돌발적으로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서 숨이 차고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땀을. 숨이 차면서 땀을 흘렸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는 갈근, 황련, 황금탕으로 치료한다. 이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사실은 태양병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환자가 왔습니다. 그냥 계지탕을 쓴 거예요. 마항탕을 썼던지. 계지탕이나 마항탕을 죄송합니다. 써야 하는데 쓰지 않은 거예요. 먼저 합법을 쓴 겁니다. 의가 도리어 반하지 않는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번병에 여러분 옛날 사람은 제가 그랬죠. 환자가 왔어요. 태양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가 그 중경서가 여러분 중경의 처방이 중경이 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수백 년 동안 중경 이전에 또 한 2000년 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의사들이 다 있었어요. 그 경험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중경이 딱 이렇게 세상에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한대에 무슨 약을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요. 중경은 한나라 마지막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약을 썼는지 몰라요. 유일하게 예를 들어서 사마천 사기의 편작이라든가 이런데 창공편에 보면은 무슨 약 같은 거 쓰고 막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마왕탕이라든가 무슨 대승기탕이라든가 계지탕이라는 약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경에 의해서 이런 약들이 그냥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태양병이라는 말도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명칭 자체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글은 뭐냐면은 어떤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의사가 화법을 쓴 겁니다. 그냥. 이 관례거든요, 이게. 그런데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판단해서 이것은 원래 계지탕증이었는데 태양병 계지탕증이었는데
너무 빨리 서둘러서 하법을 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하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사가 멈추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갈근 황련 황금을 쓰죠? 제가 경학전서를 젊었을 때 공부하고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황련과 황금에 대한 잘못된 어떤 그 인식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근데 뭐 20대 때 얼마나 순진했습니까? 황련 황금은 양기를 손상시키는 거다. 그 사람은 부양론자거든. 양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부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저도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근데 황련 황금은요, 이거 사람 죽이는 약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뭐 대항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독한 편견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 하리 설사하는데 이런 약을 어떻게 씁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그러면 이 조문이 미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조문은 여기에 키포인트 되는 증상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도 주증이 항상 앞에 쓰죠. 한출이 천이 아니라 천이 한출. 그러면 한출은 뭐죠? 땀을 흘리는 천식기가 있으면서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땀을 흘렸다. 그러면은 한출은 천에 의해서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게 그리 기가 막힌 거죠. 무한히 천도 되죠. 마왕탕 같은 경우 무한히 천 뒤에 나오지만 자 복만이 천도 있죠. 복부가 팽만함으로 인해서 천한다. 여기서는 반대로 천식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천으로 인해서 땀이 흘렸다. 왜 땀을 흘렸을까? 천이 있는데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땀을 흘렸는가? 내부의 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이. 흉중의 열이 압박을 하면서 바깥으로 압박하면서 땀을 삐직삐직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축자 표미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표미에 있으면 여러분 갈근 황련 황금을 쓸 수가 없죠. 물론 갈근 때문에 표라고 하는 말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갈근은 표증에 그렇게 해당되는 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사가 멈추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흉중에 돌발적인 열을 내포되어 있을 때 여러분 열이 아래로 쏟아지면은 압박을 하면은 설사를 합니다. 열에 의해서도 일종의 급성이죠. 급성. 몸이 차서 생기는 건 만성이고 주로 급히 생각되는 이런 약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조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죠. 자, 이와 같은 조문, 약부 차조자 이와 같은 조문은 자, 유명한 글이죠. 병발어 음이 반하지하야 열인입작 결음지 예다. 요 뒤에 조문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음병인데 병이 음병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도리어 의사가 합법을 썼다. 그래서 열이 들어갔는데 열이 들어갔다. 왜 열이 들어갔을까요? 설사를 시키니까 공복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열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상에 있어서 바람은 어디로 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했죠. 그러니까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표사가 의세가 기세가 등등한 상태에서 설사를 시켜봤더니 어떻겠죠? 공복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표리의 압력 관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표사의 열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결흉을 형성한 예에 들어간다. 자, 역치한 이후에 이수부지와 이수부지 천의 그 궤병은 자 비록 같으나 그 방위는 같지 않으니 왜 그런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병위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하부지는 그 이하가 멈추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계지 인삼탕으로 보통은 치료를 합니다. 계지 인삼탕이라든가 이중탕이라든가. 근데 표에 열이 있으면서 이에 이것은 한이 있는 경우이다. 우리가 계지 인삼탕, 그러니까 설사병이 멈추지 않을 때 계지 인삼탕으로서 치료하는 것은 대체로 표에 열이 있지만 이에는 하나다.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표열 이한증 뭐 이렇게 하잖아요. 상열 하한증 이런 식으로. 반대로 자 이수부지한 상태에서 어떤 비슷한 증상이죠. 이수부지한 상태에서 갈근, 황려, 황금탕으로 치료하는 것은 열이 2위로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흉중에 열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도 여러분 제가 막 쓴 게 아니에요. 조문의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흉중유열이라는 말을 쓸 때는 황련에 해당되는 증상이에요. 자, 예전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흉부에 열이 있을 때 황련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심하비견, 그보다 낮을 때는 황금을 썼다는 거. 근데 후세방에서는 또 하초에 열이 있을 때는 황백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황련, 황금, 황백은 상초, 중초, 하초의 열을 풀어준다. 이런 말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이것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맥촉한 것은 표가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에 열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 조문 가운데 맥촉이란 말은 다소 이 맥촉은 표가 미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 강평본이 좋은 이유는 요건 전부 다 주문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참고해서 볼 수는 있는데 이런 말들은 항상 그 증상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덮어놓고 증거도 없이 표가 미해한 그 원인을 여기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무릎 천이 한출과 한출이 천자는 그 병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주증과 객증이 서로 반대가 된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출이 천인지 천이 한출인지 그거 잘 몰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비록 표가 풀리지 않은 상태 표미해로 조문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몰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세 관점에서 맞지가 않죠. 표미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방해하고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에 결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타 조문에 맞추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잘못 들어왔다는 거죠. 제 견해에 봤을 때는. 어떻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아느냐 하면 자, 우리가 병세와 처방은 남아있잖아요. 이게 유명한 그 무기증이 유기방이라는 거예요. 증상은 없는데 그 처방이 있는 거. 증상은 물론 있죠. 그러나 해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처방을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이 미비한 거예요. 그럴 때는 병세의 관점과 처방의 의도를 보고서 우리가 고려할 것 같으면 자, 천이 한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열이 흉중의 열이 흉부로 압박을 하면서 천식한 거다. 그리고 자, 한출이 천이라고 하는 비록 땀은 흘리지만 표사가 흉부 위로 압박하면서 천식을 유발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계지가 후박 행자탕의 미천자는 마행 석감탕증보다 그 증상이 다소 미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태양병에는 원래 본래 합법이 없는데 합법이 없고 마땅히 한 해 땀을 흘려서 풀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서 의사가 도리어 합법을 썼는가 이런 게 의심할 수가 있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관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말 옛날 의사들은 일체병증에 일체병증 자, 환자가 왔다 그러면 설사시켰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무조건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보통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치료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덜어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괴병을 목격하고 이에 나중에서야 내가 치료를 잘못했구나라고 그래서 그 단서를 단서를 바꾸어서 태양병 계지증이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된 이유이다. 글이 전도가 된 겁니다. 태양병 계지증 이언을 여기에는 나중에 갖다가 병을 분류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쓴 거야. 이거 원래 계지탕증인데 내가 너무 하짓해져. 너무 급하게 합법을 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근거로서 태양병 계지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가? 태양병 계지증인데 합법을 쓰는 바보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글은 전부 다 전도가 된 것입니다. 상한론 글 조문의 대부분은 다 전도된 글이에요. 그와 같은 증상들을 편집하고 분류하는 과정 중에서 태양병, 육경변증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자, 대체로 심화비의 그 원인은 알고 보면 수와 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옛날 사람의 관점입니다. 고방에 나타나는 관점이에요. 수하고 열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이 조문에서 반화와 백출이 없고 황령과 황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열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근데 다른 조문에서는 보통 또 기비라고 합니다. 기비. 또는 그냥 기자도 빼고 그냥 비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황년 황금을 보통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보고 이 증상에는 이래서 이 사람이 천식기가 있으면서 그 열에 의해서 바깥으로 열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는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삐직삐직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조문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흉중의 열이 상충하박하죠. 열이라고 하는 거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또는 바깥으로도 내뿜기도 하고. 병세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떠한 병증이 형성이 되면은 이것은 여러분 막 주위로 그냥 막 압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수가 부주하고 맥이 촉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혀파만하고 심화비하고 천이 한출 항배 강급이 있다. 이 조문이 이에 빠졌다는 거죠. 우리가 병세의 관점과 약물의 성분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증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맥이 촉박하다. 비교적. 그러면서 혀파만이 있고 심화비라든가 심화비가 있으니까 황금을 쓴 거죠. 심화비의 대표적인 약은 황금입니다. 천이 한출하고 항배강급도 생긴다. 항배강급. 그래서 갈근 당의 항배강통이 미심하면 반드시 흉부로 영향을 미치고 갈근 황령 황금탕의 흉비가 더욱더 심해지면 반드시 항배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제가 갈근탕증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조문에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추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선생님 저 등 부위가 아파서 왔는데 이렇게 호소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의 흉부 여비를 살펴야 된다. 등만 볼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척추가 뭐 잘못되고 휘어서 이런 경우도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처방 위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한 줄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우리 인체의 표리 내외는 서로 간에 감응한다. 그래서 병세가 여기에서 시작된다 할지라도 저기에서 끝마치게 된다. 표병에서 시작한 것이 병근이 표증에 있다라도 발설하지 않으면 해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표사가 또는 표열이 흉부라든가 하복부로 압박을 주기 때문에
구토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예. 상황마다 다르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 이위에 열이 발생이 되면은 흉부로 압박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천식을 유발을 하면서 또 바깥으로 그 열이 뿜어져 나오면서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열이 하복부로, 예, 밀려 내려가면서 일시적으로 설사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조문은 우리한테 많은 생각을 하고, 예, 내공이 깊어지면은, 예, 꼭 설사도 저는 무서워서 아직은 잘 못하고 그러지만은 저도 이 처방을 자주 좀 활용하는, 예, 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임상적으로 상당히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조문이고 생각하는 게 많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에 대한 평론. 예. 사실은 다른 주석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이 병증이 왜 발생이 됐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써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 주적을 이제 좀 떠는 거죠. 예. 중경의 처방의 의도는, 예, 항상 심한 증상에서 도움하지 않았다. 예. 흐름을 보면 어디서 했느냐, 대부분이 병세에서 도움했다. 나름대로 여러분 글이 되잖아요. 중경은 처방을 세울 때, 처방을 세우는 방위를 정할 때 심한 증상에서 도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 심한 증상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표상에 불과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어떠한 그 표상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게 바로 그것이 병세 병근이라. 그래서 중경의 약물은, 처방의 약물은 비록 우리가 쉽고 간결하나, 예, 이것도 이 자를 좀 빼는 게 나아요. 비록 간략하나, 이렇게 나중에 제가 고치겠습니다. 비록 간략하지만, 처방의 구성은 비록 간략하지만 능히 모든 병증을 치료한다. 예, 그런데 고방은 그래서 익히기가 어려운데 한번 이게 익히게 되면요, 많은 증상에 대해서 자기가 추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근데 후세방은 많은 처방을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학전서의 처방이 여러분 몇 개 되겠습니까? 한 4, 5천 개 되죠? 의학이면 한 3천 개 되죠? 동의가 하면 또 한 4, 5천 개 되죠? 여러분 무슨 수로 그걸 외우죠? 사실은 그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고방의 숫자는 많지가 않은가? 고방의 정방은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예, 몇십가지 안 됩니다. 예. 손을 얼핏 봐도 한 20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이제 변방이 막 퍼져나가서 몇백 개가 된 거지. 후세방과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예.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중경의 처방의 한 의도로 우리가 궁구해 보면은 증상에 치우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후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후세방은 전부 다 증상 위주로 일했어요. 병명 위주로. 그러니까 병명마다 처방이 다 다르죠. 그럼 많이 외워야 됩니다. 예. 근데 한의학은 원리에 의해서, 예, 원래가, 예,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근데 이 하나의 원리를 배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후세방과 고방의 어떠한 그 병을 보는 방법. 근데 우리는 병명과 병증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이 병세의 관점을, 예, 병근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 너무 지나치게 간과하는 게 아니냐. 그 무섭죠. 예,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병세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심각한 증상만 위주를 하게 되면은 수증으로서 대증요법으로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한의학은 뭐죠? 대증요법이죠, 거의. 예. 수증 치지가 아니죠. 예.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예, 제가 사실은 다른 주석에는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나 저는, 예, 왜 썼냐면 제가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 예.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병세를 관찰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너무 지나친 현상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증상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죠? 구안와서 환자가 오면 중풍 환자가 왔다.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도 여러분 중풍 환자가 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땀을 흘리는지, 예? 대소변이 어떤지, 소변이 어떤지, 예? 담이 찼는지, 흉정이 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예? 얼마든지 소시어탕을 쓸 수도 있고 대통령탕을 쓸 수도 있고 대승기탕을 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만성으로 빠지면서 예, 그때 뭐 얼마든지 또 후세방 같은 것도 구수할 수가 있죠. 덮어놓고 무조건 강할 육풍탕이라든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들 예, 변비가 있고 가래가 막 차가지고 숨이 막 헐떡헐떡거리는데 그런 거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주교 온단탕, 주교와 석고를 대량으로 집어넣어 가지고서 얼마든지 예, 중풍 초기 환자들 같은 경우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또는 구어혈제로 저거는 결국은 어혈이기 때문에 구어혈지제를 예, 열이 막 펄펄 끓으면서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 백호탕에다가 사물탕에다가 그런 거 예, 합방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병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람이 현재 나타난 증상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초기에 됐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견증. 지금 나타난 증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병명이 뭐냐가 아니죠. 나타난 증상이 뭐냐. 이거를 따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져? 병명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안화사가 이런 표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 시작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외울 게 많아요. 고방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병세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후세방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약들. 아니, 왜 고방이라고 그래서 그 고방에 기록된 약제만 써야 됩니까? 예. 후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예, 잘 판단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 우리가 처방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요번에 예, 말씀하셨던 것이 중경의 방의는 처방을 구성하는 방법은 심한 증상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바로 간단한 병세 예, 열이 어디 있느냐 땀이 흘리냐 안 흘리느냐 변비가 있느냐 없느냐 별거 없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토화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그 병세를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떨 때는 여러분 심한 병증이 나타나면 무섭죠. 어떤 사람이 발광하고 막 히스테리 부리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진정시키죠. 근데 옛날 사람은 도액승기탕이라든가 승기탕을 쓴 거예요. 예, 더러 밤에 일어서 그 몽병 환자 같은 감초 사신탕 또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심각하게 예를 들어서 현대의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것 그 사람의 배설 기능이 어떤가, 열이 어디에 있는가, 수분이 어디에 정체되어 있는가 이것을 예, 파악하는 게 저는 예, 그 같은 병명을 극복하는 예,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공자가 말한 지인용, 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 이거 용기,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못 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바삭바삭 마르고 그런데 여러분 감초건강탕 쓸 수 있습니까? 지가 없으면요 이 용기는 만용이 돼 버려요. 지가 없으면은 이 용기는 만용이 돼. 지가 있어도 알기는 아는데 용기가 없으면 또 써야 될 때 못 쓰게 되죠. 고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래가 고방은 무서운 처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그런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후세방은 나쁘게 말하면은 색깔이 좀 적어요. 색깔이 굉장히 적습니다. 고방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망이라든가 성깔이 있어요. 성깔이 대단합니다. 망초라든가 이런 거 성질 있잖아요. 마항동 같은 치자도 여러분 약 다려보세요. 노랗게 나오죠. 다 지 성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나마 이런 세상에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친숙해지는 것이 그 우리가 고방에 이제 접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간 마지막이라든가 처음에 이와 같은 것 이런 표현할 때 여러분 그래도 좀 잘 중경의 핵심적인 용어다. 우리가 중경을 공부하는 뭐가 핵심적이냐? 간단하면서 요체다. 이거는 간이요.
너무나 중요한 어떤 문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주접을 좀 떨은 것 같은데, 예, 하다 보면 저도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 거로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